실전 모의고사 제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지금 회의실에 가시는 거죠? 제가 짐을 좀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상자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다음번에도 짐이 많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 실례합니다만 초록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초록병원이요? 저기 큰 간판이 걸린 건물 보이시죠? 그 건물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삼 번. 전자책 이용자의 독서 기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가 뒤를 이었는데 컴퓨터나 노트북 이용자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이용자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여기 떡볶이하고 만두 주세요. 어쩌죠? 만두는 다 팔렸어요. 5번. 전시회는 잘 끝났어요? 관람객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못 가봐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수진 씨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6번.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연락을 좀 해주지. 7번. 일이 언제 끝나요? 많이 남았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왜요? 8번. 수진 씨, 휴가에 뭐 할 거예요? 친구들과 제주도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어제 이 옷을 사갔는데요. 아이에게 조금 작은 것 같아서요. 이것보다 하나 큰 사이즈로 바꾸고 싶어요. 어쩌죠? 그 색으로 큰 사이즈는 모두 팔렸어요. 큰 사이즈는 파란색만 남았는데. 파란색은 어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번. 우와,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오늘 단체 손님들이 오셨어요.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이 추워서 갈비탕이 꼭 먹고 싶었는데 20분 동안 여기서 뭐 하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볼일 보고 오셔도 돼요. 11번. 아빠,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곳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저녁 먹고 들어올까요?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겠구나. 어디 가고 싶은 곳이나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글쎄다. 엄마 생일이니 엄마가 원하는 걸로 하자꾸나. 엄마께 직접 여쭤보는 게 어떻겠니? 12번. 샴푸 사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샴푸 어때? 맞아. 샴푸를 다 썼어. 이 샴푸 하나 사야겠다. 세일하네. 이건 두 개를 사야 10%를 할인해 주는 거야. 그러네. 그럼 쌀 때 미리 사두지 뭐. 샴푸는 계속 쓰는 거니까.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몸살이 난 것 같아.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파. 일찍 들어가서 약 먹고 푹 쉬어. 나머지 일은 내가 정리할게. 아니야. 남은 일들은 내가 내일 일찍 나와서 마무리할게. 먼저 들어가서 미안해. 14번. 우리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이곳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발전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신 후에 회장님의 감사 인사와 공로상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강당 입구에서 저희가 준비한 감사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장소는 입니다. 15번.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밤새 내린 많은 양의 눈으로 인해 출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밤사이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았는데요. 어젯밤 10시쯤 인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운전자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눈길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지하 창고에서는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공사를 처음 제안하신 기획부 윤경로 부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면 직원들의 체력도 좋아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퇴근 후에는 따로 운동을 하러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있습니다. 17번. 음식이 많이 싱거운데요?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아예 안 넣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만 소금도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줘야 해요. 18번. 저 아주머니 좀 봐. 산에서 열매를 다 주워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산에서 저렇게 열매를 다 가져가면 산에 사는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져 버려. 동물들이 가끔씩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잖아. 19번. 저 뉴스 장면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저런 장면은 보여주면 안 되지. 저런 장면을 보여주면 상황 이해가 쉽게 잘 되잖아.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래도 뉴스는 아이들도 많이 보는데 폭력 장면은 적절히 가렸어야지. 그렇긴 하지만 실제 화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갖지 않을까? 20번. 선생님께서는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 일을 10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배운 것을 서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시기도 하죠. 손자, 손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모르는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매우 보람을 느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작업하던 파일에 자꾸 오류가 생겨. 다른 곳에 저장해 두지는 않았어? 중요한 파일은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해. 나도 모르게 에 걸려서 파일이 안 열리거나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설마 내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걸릴 줄 몰랐지. 에이, 어제 열심히 만든 건데 다시 작업해야겠어. 이제 작업 틈틈이 저장하고 다른 곳에도 파일을 복사해둬.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다시 들으십시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작업하던 파일에 자꾸 오류가 생겨. 다른 곳에 저장해 두지는 않았어? 중요한 파일은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해. 나도 모르게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파일이 안 열리거나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설마 내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걸릴 줄 몰랐지. 에이, 어제 열심히 만든 건데 다시 작업해야겠어. 이제 작업 틈틈이 저장하고 다른 곳에도 파일을 복사해둬.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홈쇼핑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한 옷을 제가 주문한 옷과 다른 옷이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옷으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옷이 잘못 오는 바람에 입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환불받고 싶습니다. 옷은 다시 잘 포장해 놓을게요. 다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홈쇼핑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한 옷을 어제 받아보았는데 제가 주문한 옷과 다른 옷이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옷으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옷이 잘못 오는 바람에 입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옷은 다시 잘 포장해 놓을게요. 다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학교는 매일 아침 전교생이 운동을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교는 매일 아침 수업 시간 전에 전교생이 40분씩 운동을 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전교생 아침 운동 시간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학년별로 나누어서 운동장을 천천히 달리거나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태권도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배우기도 해요. 매일 운동 시간을 가진 이후 학생들이 체력도 좋아지고 공부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다며 매우 만족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학교는 매일 아침 전교생이 운동을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교는 매일 아침 전에 전교생이 40분씩 운동을 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전교생 아침 운동 시간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학년별로 나누어서 운동장을 천천히 달리거나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태권도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배우기도 해요. 매일 운동 시간을 가진 이후 학생들이 체력도 좋아지고 공부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다며 매우 만족해야 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제 곧 졸업이지? 너도 졸업할 때 학교에 교복을 기증하는 건 어때? 교복을 기증한다고? 그게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야? 나도 들어봤어. 기증받은 옷을 세탁하고 수선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그동안 체격이 커져서
다시 교복을 사야 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파는 거야. 그런데 왜 기증받은 옷을 돈 받고 파는 거지? 그 돈으로 기증받은 교복을 세탁하고 수선하는 거야. 어차피 졸업하면 안고 기증해봐.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곧 졸업이지? 너도 졸업할 때 학교에 교복을 기증하는 건 어때? 교복을 기증한다고? 그게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야? 나도 들어봤어. 기증받은 옷을 세탁하고 수선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그동안 체격이 커져서 다시 교복을 사야 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파는 거야. 그런데 왜 기증받은 옷을 돈 받고 파는 거지? 그 돈으로 기증받은 교복을 세탁하고 수선하는 거야. 어차피 졸업하면 안 입을 옷이니 너도 기증해봐.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야기 할아버지라 조금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예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어 해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우리 전통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은 한창 장난을 많이 칠 나이라 더 힘들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게다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가끔씩 말도 안 듣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조금만 잘 타이르면 금세 또 착한 아이로 돌아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야기 할아버지라 조금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예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유치원 어린이 듣는 것이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어 해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우리 전통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지요. 퇴직 후에도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은 한창 장난을 많이 칠 나이라 더 힘들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게다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가끔씩 말도 안 듣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조금만 잘 타이르면 금세 또 착한 아이로 돌아와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어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가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도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일자리 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퇴직 시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도 줄일 수가 있지요. 임금 피크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어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그러나 임금 피크제가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도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일자리 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퇴직 시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도 줄일 수가 있지요. 임금 피크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시작하기에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기억력 감퇴를 막고 치매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모국어만을 사용한 사람보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을 4년 이상. 다른 연구에서도 외국어 공부가 지능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어 공부는 우리의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어 학습에 도전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시작하기에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기억력 감퇴를 막고 치매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모국어마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을 4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연구에서도 외국어 공부가 지능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어 공부는 우리의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어 학습에 도전해보세요.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수 선수상을 받기까지는 제가 축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고 경기마다 경기장에 와서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감독님과 코치님, 또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며 함께 호흡을 맞춰 경기를 뛰는 팀 동료들과 저희 팀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상의 기쁨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수 선수상을 받기까지는 제가 축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고 경기마다 경기장에 와서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감독님과 코치님, 또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며 함께 호흡을 맞춰 경기를 뛰는 팀 동료들과 저희 팀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상의 기쁨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음악 컨설팅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음악 컨설팅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자님께서 매장에 가면 매장마다 음악이 흘러나오죠? 제가 하는 일은 그 음악들을 선곡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매장의 특성과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서 해당 매장에 어울리는 곡을 골라줘요. 음악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장에서 느린 음악을 틀면 소비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빠른 음악을 틀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요.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밖에도 날씨나 계절, 시간대에 따라서도 선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떠한 음악을 언제 트느냐가 매장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음악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음악 컨설팅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음악 컨설팅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시겠습니까? 네. 기자님께서 매장에 가면 매장마다 음악이 흘러나오죠? 제가 하는 일은 그 음악들을 선곡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매장의 특성과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서 해당 매장에 어울리는 곡을 골라줘요. 음악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장에서 느린 음악을 틀면 소비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빠른 음악을 틀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요.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밖에도 날씨나 계절, 시간대에 따라서도 선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떠한 음악을 언제 트느냐가 매장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음악을 고르고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대인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눈의 피로를 예전보다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마다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보면서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눈 위에 살며시 갖다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눈 주위를 가볍게 지압해 주어도 혈액순환이 활발히 되면서 눈의 피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질 때에는 항상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질 경우 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당근이나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은 눈 건강에 좋으니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눈의 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인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눈의 피로를 예전보다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마다 눈을 감거나 보면서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눈 위에 살며시 갖다 대고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눈 주위를 가볍게 지압해 주어도 혈액순환이 활발히 되면서 눈의 피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질 때에는 항상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질 경우 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당근이나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은 눈 건강에 좋으니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눈의 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난 후 12개월이 되면 100개 정도의 단어를 인지하고 20개월이 되면 이해하고 사용하는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48개월이 되어서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발달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환경인데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환경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행동에 큰 반응을 보여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주변에 관심을 갖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커지고 이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표현력도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난 후 12개월이 되면 100개 정도의 단어를 인지하고 20개월이 되면 이해하고 사용하는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48개월이 되어서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발달을 좌우한 환경인데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환경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행동에 큰 반응을 보인 아이일수록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주변에 관심을 갖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커지고 이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표현력도 커질 수 있는 것이죠.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옥에 사용되는 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들어 열개문, 미닫이문, 여닫이문 등 이름만 들어서는 낯선 이 문들이 한옥에 멋을 더해줍니다. 못이나 다른 접착제의 사용 없이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되어 각각의 문양을 나타내는 한옥의 문은 은은한 아름다움을 내뿜습니다. 한옥의 문이 단순히 예쁘기만 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 열개 문은 겨울이 되면 바깥의 바람과 눈을 여름에는 문을 들어 올려 마루와 방의 경계를 없애며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집 안팎을 드나드는 바람만으로도 집안이 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선조들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옥에 사용되는 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들어 열개문, 미닫이문, 여닫이문 등 이름만 들어서는 낯선 이 문들이 한옥의 멋을 더해줍니다. 못이나 다른 접착제의 사용 없이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되어 각각의 문양을 나타내는 한옥의 문은 은은한 아름다움을 내뿜습니다. 한옥의 문이 단순히 예쁘기만 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만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 열개 문은 겨울이 되면 바깥의 바람과 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름에는 문을 들어 올려 마루와 방의 경계를 없애며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집 안팎을 드나드는 바람만으로도 집안이 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선조들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2번 읽겠습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근육들도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 있지요. 무리한 준비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밖에서 운동을 할 때는 모자나 장갑 등을 갖추고 체온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한 분들은 무리하게 밖에서 운동을 하기보다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근육들도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 있지요. 무리한 준비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밖에서 운동을 할 때는 모자나 장갑 등을 갖추고 나가서 체온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한 분들은 무리하게 밖에서 운동을 하기보다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2번 읽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사업가로 성공하여 빈곤 아동 교육에 힘쓰고 있는 이정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도 설립되었는데요. 먼저 이 장학재단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빈곤 아동들에게 교육 지원을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저와 인연이 닿은 아이들이 벌써 40, 5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하여 저와 같이 지원 사업을 하다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도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지요. 저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 친구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사업가로 성공하여 빈곤 아동 교육에 힘쓰고 있는 이정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도 설립되었는데요. 먼저 이 장학재단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빈곤 아동들에게 교육 지원을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저와 인연이 닿은 아이 벌써 40, 5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하여 저와 같이 지원 사업을 하다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도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지요. 저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 친구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놓습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인데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공약이 있었나 싶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는 원래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행위나 서약서를 일컫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예산 확보나 구체적 실행 계획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서약서를 뜻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따지고 후보된 이후에도 공약과 관련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시민운동이죠.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게 되면 지연이나 학연이 아니라 공약이 강조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놓습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인데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공약이 있었나 싶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는 원래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행위나 서약서를 일컫는데 한국 예산 확보나 구체적 실행 계획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서약서를 뜻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따지고 후보자가 당선이 된 이후에도 공약과 관련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시민운동이죠.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게 되면 지연이나 학연이 아니라 공약이 강조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